진정한 독서를 위한 핵심 전략 생각입니다. 126페이지 보시면은 왜 책을 읽어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아무리 책을 읽어도 왜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책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책을 한 권 읽었다는 그 기준, 제대로 읽었다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이 책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제대로 읽은 거죠. 모든 전체의 내용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해야지만이 한 권 제대로 읽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유용하고 도움되는 어떤 영역들을 내 걸로 완전하게 소화했다? 그걸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 제대로 읽은 것이죠. 자, 116페이지.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5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 5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9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첫 번째입니다. 단어 하나를 막 꼼꼼하게 읽는 겁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단어 하나하나 읽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독서는 읽는 거에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뭐랄까 단어 읽음으로써 내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고 확장하는 거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읽는 거에 집중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큰 맥락을 한번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무미건조하게 어떻게 해요? 기계적으로 읽는 겁니다. 딱딱딱딱 로봇처럼 읽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거 아닙니다. 좀 자유롭고 유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지식 습득만을 위해 읽는다. 단순히 지식만을 내가 뽑기 위해서 지식만을 얻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닙니다. 네 번째, 책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읽는다. 전체 큰 맥락을 내가 이해하고 내 걸로 소화한 다음에 어떤 챕터 부분만을 내 거 취하는 거 요건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만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 수동적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작가 저자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동적인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작가와 함께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겠죠. 무조건 다 수용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좀 취해야 될 행동 9가지입니다. 진정한 독서를 위한 9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서는 디코딩이 아니라 뭐다? 싱킹이다. 디코딩 뭐예요? 정해진 어떠한 규칙대로 어떤 고정관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싱킹 뭐예요? 내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좀 더 유연하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 생각의 힘들을 키워가는 게 진짜 독서의 중요한 과정이겠죠. 두 번째, 바로 이어서 연관되죠. 독서는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내 생각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독자와 저자와의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대화이고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을 주입받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독서는 뭐를 얻는 과정이다? 생각의 재료를 얻는 과정입니다. 독서 자체, 읽기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생각할 거리들을 내 걸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생각의 재료를 얻는 과정이 독서입니다. 생각의 재료를 얻어내는 과정이요. 다섯 번째, 읽을 때마다 목표와 이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정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독서가 일어날 수 있죠. 아무런 어떤 목적과 목표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읽기만 하는, 기계적으로 그냥 읽기만 하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진정한 독서가 뭐냐? 여섯 번째, 단어나 문장이 아닌 뭐를 읽어야 돼요? 전체적인 그 주제와 그 주장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글자, 그 문장 너머에 있는 내용들을 내 걸로 이해하고 좀 더 그 생각들을 확장해 보는 것. 이게 중요한 독서죠. 일곱 번째, 읽었다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나만의 한 문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리 표출된 어떤 인출 과정이 있어야겠죠. 나만의 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읽었다면요. 자, 여덟 번째.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과 자신의 삶을
생각을 연결시키고 결과적으로 뭐요?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지식만을 내가 습득하는 거라면요. 그거는 또한 잘못된 책 읽기죠. 반드시 책과 나의 삶을 연결 그리고 어떻게요?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 적용을 통해서 마지막 9번째 어떻게요? 달라진 점,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읽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 변화가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진정한 독서, 키워드가 뭘까요? 저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있어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130페이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무려 42%가 유대인인데요. 자,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각계각층의 모든 영역마다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스티븐 스필버그, 엘빈 토플러 등등등등등. 그리고요, 이런 인물들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인텔,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은 세계적인 기업이 다 누구 소유예요? 유대인 소유요. 네, 돈은 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유대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 모든 것들 이렇게 장악하고 그런 영향력들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뭐의 정답이 있을까요? 지능지수일까요? 아닙니다. 지능지수 특별히 높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오히려 평범하다 못해 조금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오히려 한국인의 지능, 여러분의 지능, 저와 여러분의 지능이 훨씬 더 뛰어나죠. 2003년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요, 한국은요 106입니다. 평균이 100을 훌쩍 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요, 몇입니까? 94예요. 우리랑 비교했을 때 무려 12가 차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이고 있죠. 따라서 지능지수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능지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좋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말하는 거 칭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부분을 칭찬할까요? 질문을 칭찬합니다. 좋은 질문, 기발한 질문, 다양한 영역의 질문들, 닫혀있는 사고가 아니라 어떻게요? 열려있는 사고, 다양한 질문을 칭찬합니다. 지혜의 원천은요, 지혜라는 거, 이 끊임없이 사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뭐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죠. 지혜라는 거 어떻게 와요? 단순히 지식, 그게 아니라 지식 너머의 것이 지혜잖아요. 이걸 어떻게 옵니까? 내가 사고하고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찾아가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초서 독서를 통해서요, 생각하게 되고요. 그 생각들을 정리해서 가려 뽑아서 내 걸로 만드는 이 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과정이요. 자, 유대인 교육법의 본질은 생각하게 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뭐에 있다?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생각 공부에 있습니다. 무슨 공부예요? 생각 공부입니다.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하는 거고요. 생각하기 위해서 독서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생각에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하거나 토론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하겠죠. 상대에게 묻거나 상대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이 자유롭게 그러나 유연하면서 또 정말 그 생각들을 많이 확장해보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why, 왜라는 질문을 가장 좋아합니다.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why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질문이 이어지는 것을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가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요, 왜가 아닙니다. 왜에는 그닥 관심이 없어요. 뭐를 더 좋아해요? what, 뭐냐? 뭐가 더 뭐냐? 이거에 집중합니다. 문제의 정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답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죠. 정답보다 뭐요? 그 과정, 왜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정답으로 가기 위한 수많은 어떤 그 과정들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답만을 뭐예요? 외우려고 하죠. 요거 아니라는 거죠. 지식 너머의 지혜로 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훈련이요. 특별히 독서를 통해서 독서라는 이 읽는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요 내 생각을 많이 확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닫혀져 있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요 확장되어진 열려 있는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독서. 그래서 특별히 초서 독서를 통해서 그 생각들을 확장하고요. 가려서 뽑아낼 수 있는 내 어떠한 여러 기준들에 의해서 내가 좀 뽑아낼 수 있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훈련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정한 독서를 위한 핵심 전략 뭐에 있다?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에 있어요. 정답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왜, why, 여기 이 생각에 오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하신 하루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생각한 하루, 네, 멋지게 살아가신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